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디지털 현상 편이 시작이 되는군요. 사실 기초 개념을 모두 다룬 것은 아니고 색공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막상 지금은 그렇게 쓸모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트룸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디지털 현상 첫 주제로는 그 카탈로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현상은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고 라이트룸으로 할 수 있는데 포토샵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영상이라는 건 미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탈로그 기능이라는 것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다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탈로그 기능 때문에 이 라이트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확실히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오해와는 다르게 이 카탈로그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다 활용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거 다 몰라도 보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가장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필요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긴 하지만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사용하는 몇 가지 기능만 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이트룸의 카탈로그 기능을 가장 최소한으로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만약에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라이트룸 카탈로그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별도 연작 시리즈를 만들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빨리빨리 많은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이라는 주제 안에서는 완전히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라이트룸 카탈로그 기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탈로그 기능이 무엇이냐? 카탈로그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정을 할 사진을 불러온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정을 해야 할 사진을 불러온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디지털 파일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메모리 카드에 넣어서 그 상태로 연결을 하든 간에 아니면은 컴퓨터에 넣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든 간에 어쨌든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데 라이트룸은 존재하는 파일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리스트를 생성을 해요. 반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더 직관적이긴 한데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실제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실행을 해보면은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화면 상에다가 제가 여기 있는 이 로우 파일 하나를 던지면은 드래그해서 끌고 온 거죠. 드래그해서 끌고 오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어도비 카메라 로우 ACR이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인데요. 포토샵 자체적으로는 이 로우 파일을 다루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우 파일을 다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ACR 자체는 라이트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포토샵은 파일을 드래그해서 끌고 오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파일 이렇게 끌고 오든가 두 가지 방식으로 파일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끌고 올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여러 장을 긁어서 던지거나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 장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오기를 하면은 여러 장이 뜹니다. 아시겠죠? 자, 반면에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파일을 던져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라이브러리 가서 여기 안쪽에다 던지면 반응이 오긴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테니까 아무튼간에 이 라이트룸은 카탈로그라는 리스트를 생성을 해야만 사진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이렇게 쓱 가져다 던지면 되긴 하는데 그건 열외로 치고 보통은 이제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을 때 가져오기 창에 뜨면서 거기서 자동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폴더를 만들어서 동기화를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자면은 제가 지금 메모리 카드를 하나 제 노트북에 삽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메모리 카드를 하나 삽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창이 하나 떴는데요.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제끼고, 얘는 지금 동영상이거든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창이 뜨는데, 이 왼쪽에 있는 위치에 이러한 사진이 있고, 요거를 내가 어디다가 넣을 거냐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왼쪽에서 이 오른쪽으로 간다 라는 창인데요, 메뉴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E 드라이브, 즉 카드 리더기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메모리 카드에 있다는 뜻이죠. 이 C 드라이브랑 E 드라이브, 제 노트북에는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거든요. E 드라이브는 이 메모리 카드인데 여기 E 드라이브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진이 여기 10장이 있는 셈이에요. 10장이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복사해 놓을 건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건 메모리 카드를 딱 끼운 상태에서 자동으로 팝업이 되는 창인데, 여기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2018이라는 폴더를 이 라이트룸이 만들어요. 저한테는 지금 제 노트북에는 2018이라는 폴더가 현재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뜨는 거를 보면 얘네가 이제 만들겠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러한 폴더를 날짜별로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집어넣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져오기를 해볼까요? 가져오기. 네, 파일을 불러오는 중이죠.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진을 모두 가져왔는데요. 얘들이 어디에 복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사진이란 폴더 안에 아까까지는 없었는데 2018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됐어요. 이걸 눌러보면 그 안에 이제 날짜별로 사진을 촬영한 날짜죠. 날짜별로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그 날짜를 눌러보면 안에 로우 파일이 복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메모리 카드에서 바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 라이트룸이 어떤 날짜로 된 폴더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날짜별로 파일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이걸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편리한 측면도 많이 있고요. 반면에 저는 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폴더에다가 넣는 편인데,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처럼 카메라를 여러 개 쓰는 사람은 상당히 꼬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날짜별로 뿌려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백업을 카메라가 여러 개다 보니까 라이카로 촬영한 사진들은 백업을 뭐 여기다 하고, 소니로 촬영한 사진들은 또 백업을 저기다가 하는데, 그 외장하드가 각각 별도로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라이트룸에 그런 거를 카메라 기종별로 사진을 속관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갖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될 거를 굳이 라이트룸을 켜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평소에 또 관리도 잘 안 돼서 총 이게 몇 개가 있는지 막 이런 게 잘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폴더에 직접 복사를 한 다음에 가져오는 동기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삭제를 하고요.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제거. 그리고 사진에 가서도 이 2018년 폴더를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기종 이름을 저 보통 씁니다. 이거 소니 A9로 촬영한 사진이니까 소니 A9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폴더를 만들고 다시 메모리 카드를 삽입을 한 다음에 메모리 카드에 간 다음에 사진을 여기 중에서 5장만 제가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5장만 하느냐,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진 가서 소니 A9 폴더 안에 사진 5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가끔 이 메모리 카드에서 PC로 사진을 가져오실 때 잘라내기에서 붙여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잘라내서 붙이다가 파일이 뻥 나면은 이게 뭐 굉장히 일이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라내서 붙이기보다는 복사해서 붙이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이게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소니 A9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고, 거기 안에다 사진 5장을 제가 복사를 해놨는데요. 이걸 라이트룸으로 어떻게 가져오냐, 이 라이브러리 메뉴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폴더라는 메뉴가 이 좌측에 보시면 카탈로그 밑에 폴더라는 게 있어요. 카탈로그는 접고, 이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게 열렸다가 접혔다가 합니다. 카탈로그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접고요. 콜렉션도 접고,
이 폴더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폴더체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폴더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사진이라는 폴더 안에 요거 A9 있잖아요. 요거를 폴더를 선택을 해요. 그럼 저 폴더를 컴퓨터에, 사실 제 지금 노트북에 사진이 여기 이 폴더에 5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 엄청 많잖아요. 그 엄청 많은 사진 중에서 이 폴더 안에 있는 5장만 내가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5장만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폴더 선택을 합니다. 자, 아까 메모리 카드를 삽입을 했을 때 떴던 창이죠. 이게 가져오기 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사진을. 근데 우측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아까는 이쪽에 있는 메모리 카드에서 이런 사진을 일로 끌고 오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진은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가 되어 있고요. 걔를 가져오는 형태니까 이쪽에는 뭐 따로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 파일 처리라든지 가져오는 동안 적용할 거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게 뭔지만 알려고 고민을 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져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진이란 폴더 안에 소니 A9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5장이 있는데 이거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은 사진이 5장 가져와집니다. 자, 사진이 5장 가져와졌죠. 여기서 이제 뭐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라이브러리라는 메뉴인데, 이 현상 메뉴를 누르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 사진에 대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서 사진을 선택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시 라이브러리에 돌아와서, 자, 그럼 5장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5장을 가져온 다음에 사진을 또 촬영을 해서 또 그 다음에 5장이 생겼다고 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왔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중간에 촬영하는 시간이 없긴 했지만은 개념상 그냥 예시로 이 사진부터 이 사진까지 촬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출사를 갔다 와서 이 사진부터 이 사진을 또 촬영했다고 치죠. 그럼 얘네도 복사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가지고 소니 A9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5장이 새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라이트룸에 얘네가 자동으로 분류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라이트룸은 이 소니 A9이라는 폴더 안에 5장이 있다고만 되어 있지, 제가 방금 복사한 5장은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이 폴더를 누르고 이 우클릭을 하면은 폴더 동기화라는 게 있거든요. 폴더 동기화. 동기화라는 개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이 동기화라는 표현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꼭 라이트룸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아마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단어이면서도 동시에 극한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군요. 동기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이 2가지 물체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동기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싱크로나이즈 뭐 어쩌고 이런 건데, 다시 말하자면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2개의 오브젝트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말해요. 근데 보통 이게 뭐 드래곤볼에 나오듯이 뭐 퓨전을 해가지고 드래곤볼 얘기하면 너무 아재인가요? 아무튼 간에 뭐 이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이 2개의 오브젝트를 잘 섞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한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한쪽을 거기다가 그 강제로 맞춰버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기화를 하다가 잘못을 하면 가끔 뭐 저희 와이프도 아이폰을 쓰는데 가끔 파일을 다 날려먹거나 연락처가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나는 이 A를 기준으로 이 B를 동기화를 해가지고 얘를 A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동기화를 잘못해가지고 이 B를 기준으로 A를 갖다가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2개 다 B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파일이 날아가고 연락처가 사라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고, 라이트룸에서 동기화라고 하면은 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요. 폴더,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라이트룸에 있는 카탈로그를 폴더랑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 이게 말로 하면은 어려운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이트룸 카탈로그 안에 있는 소니 A9이라는 폴더 안에 는 사진 5장이 있고, 실제 하드 드라이브에는 이 소니 A9이라는 폴더 안에 사진이 10장이 있어요.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동기화를 시키면은 카탈로그는 5장이고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는 10장이니까 동기화를 시키면은 하드 드라이브를 기준으로
얘를 열정으로 만들어줘요. 동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새 사진 가져오기 5장. 즉 폴더 안에는 10장이 있고 지금 카탈로그에는 5장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니까 새 사진이 5개가 있네요. 가져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래 가져와 라고 동기화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가져와집니다. 왜 또 5장이야? 아까 5장 어디 갔어? 라고 하는데, 이 라이트룸이 처음에 사진을 가져오면 이렇게 방금 가져온 사진만 보여줘요. 그래서 사진 전체를 보고자 하면은 여기 모든 사진을 클릭하시던가 아니면은 폴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폴더엔 지금 사진이 10장이 있다고 표시가 된 거 보이시죠? 10장이 있는데 방금 가져온 5장만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사진을 지금 5장 가져왔다면은 앞서서 가져온 5장은 이미 보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걔네는 한참 전에 촬영을 하고 보정이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신규로 촬영을 해가지고 5장을 가져온 셈이니까 그 신규로 가져온 5장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이전 가져오기라는 상태로 번역을 했는데, 이전 가져오기, 이게 번역이 뭡니까 이게? 아무튼 근데 방금 불러온 사진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지 않겠어요? 이전 가져오기, 이건 완전 번역체인데, 방금 불러온 사진, 방금 가져온 사진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방금 가져온 사진만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10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 폴더를 클릭을 해도 10장이 나오고, 즉 컴퓨터 폴더 안에 있는 10장의 사진이 이 카탈로그에도 똑같이 동기화가 돼서 그 리스트에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한번 리스트에 들어온 파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상 메뉴에 가서 다양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야경인데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야경 사진은 하늘이 좀 푸르스름할 때 찍는 게 저는 가장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이 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보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여러분이 파일을 이해하기 쉽게 폴더별로 분류를 해 놓은 다음에 라이트룸에서 그 폴더를 추가를 해가지고 동기화를 시키는 상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또 저처럼 카메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카메라별로 폴더를 각각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걔네를 동기화시키면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까 메모리 카드를 삽입한 상태에서 불러오기를 바로 시키면은 날짜별로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날짜별로 폴더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돼서 여러 개의 사진을 한 폴더에 저장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클라우드 같은 곳에 사진을 백업할 때 나는 사진을 백업하고 싶은데 폴더별로 사진이 뿌려져 있으면은 그걸 이제 폴더체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폴더체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럼 뭐 별 문제가 없겠죠. 폴더체로 업로드가 가능하고 내가 그걸 폴더체로 업로드해서 관리하는 게 더 편해 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폴더체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의 폴더는 업로드가 되는데 여러 개 폴더를 드래그해서 업로드 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폴더체로는 업로드가 안 되고 파일을 각각 따로 업로드를 해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럴 때 그걸 다 발라내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라이트룸의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하나의 폴더로 사진을 싹 모을 수가 있습니다. 모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번거롭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냥 폴더에다가 사진을 복사하고 그 폴더를 라이트룸에 등록을 시킨 다음에 걔를 계속 동기화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막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고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드디스크에 사진을 복사하지 않고 외장 하드에 바로 복사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걔를 스마트 미리 보기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안전성 측면에서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외장 하드라는 놈은 절대 믿을 놈이 못 되거든요. 한번 뻑이 나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로 사진을 불러오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분량 조절을 위해서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불러온 사진을 관리하는 아까 보시면 상단에 라이브러리랑 현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거기서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빠른 콜렉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라이트룸의 카탈로그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라이트룸의 카탈로그가 어떤 기능인지 정의를 해야 한다면 사실 좀 정의도 다르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영상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